자, 오랜만에 또 시황 설명하겠습니다. 11월 7일 시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시황을 올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큰 변곡점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큰 결단을 내릴 때 한 번씩 시황을 올리는 것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 시황은 듣고 또 듣고 두 손 한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머릿속에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막 지금 녹화가 같이 될 거면 소리가 지금 미국장이 지금 이제 프리마켓이 지금 10시 30분인데 프리마켓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예약 매도 그런 게 지금 같이 진행이 돼서 소리가 중간에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에서 모든 걸 알려주죠. 테슬라는 사랑입니다가 오늘 제목입니다. 테슬라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테슬라가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남겨줬기 때문이죠. 한번 인연이 맞는 종목은 계속 그 연대가 맞아서 계속해서 잘 먹힌다 그랬었어요. 저희가 내일 새벽에 또 어디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죠. 먼저 테슬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 우리가 이 지점에서 테슬라를 하방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방으로. 내려가서 돈을 버는 걸로 투자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서 여기서 돈을 좀 벌고, 또 여기서 내려가는 거에 투자를 요건 못했다 그랬죠. 그거는. 어쨌든 테슬라 여기서 두 번을 우리가 하방 배팅, 여기서 또 장대 연봉 보이죠. 여기 연봉. 여기서 또 하방 배팅 또. 여기서 두 번 먹고요.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사서 모아서 이 지점이죠. 사 모아서. 네,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계속 집중 매수를 해서 여기서 한번 큰 수익을 얻어 올렸고, 여기서요.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가 이 지점에서 계속 하락을 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낮아지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가 올려드린 정보로 여러 번 뉴스로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심지어 자금 지원까지 해가면 거의 한 3천억 이상 돈을 아마 밀어준 모양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한 조 단위 돈이 필요한데, 1조 단위. 그중에서 한 30%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다 됐기 때문에 그 공헌은 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다 풀베팅을 했지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여론들, 우리가 해서 여론에 섞지 말자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명언 중에 속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주식 차트라든가, 하여튼 모든 인생은 속임수 연속이다. 속지 말자. 그래서 거의 다수의 여론이, 또 심지어 한국의 뭐 조선일보부터 좌파 신문이 한겨레 신문까지 온통 트럼프가 낙선하고 해리스가 된다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이렇게 거짓 뉴스를 계속 퍼뜨렸던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맞춰준 것은 어디입니까? 그 도박 사이트가 유일하게 트럼프가 한 70%, 그리고 해리스가 한 30%로 도박 사이트만이 유일하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 사이트는 보통 한 7대3이었고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언론들, 뭐 CNN이라든지 뉴스는 보통 이제 근소한 차이로, 뒤쪽이 해리스입니다. 앞쪽이 트럼프고요.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진다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언론을 몰고 갔죠, 실제로. 한국 언론도 그걸 그대로 받아 써서 뭐 좌파 언론, 우파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보도를 했죠. 심지어 뭐 사전선거에서도 해리스가 압승을 했다라는 식의 보도까지 마지막 날까지 방해를 놓으면서 기존의 정치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기성 언론들은 워낙 그 기레기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죠. 항상 어느 회사 신문사 소속이냐. 그러니까 뭐 서울신문이다. 그러면 어디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중흥건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창가하면서 쉬쉬 조용히 자기네가 사주라는 것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이 중흥건설이 다 서울신문의 소유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식의 거짓 뉴스를, 아파트값 급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내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호반건설도 당연히 언론사를 가지고 있고요. 유진건설은 이번에 SBS를 인수했죠. SBS가 아니라 어디야? YTN 인수죠, YTN은. SBS는 이제 태영건설 쪽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런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의 명령대로 언론에 보도를 할 때 상당히 왜곡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고, 근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맹신하던 세대입니다. 70년대에 활약했던 분들, 지금 60대, 70대, 80대들은 이거 TV에 나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신문에서 내가 봤어. 그러니까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세상에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치 정령으로 뭐라고 그러죠? 개돼지라 개돼지. 개돼지들은 이게 잘 속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원칙, 속지 말자라고 하는 거. 권위에 굴복하지 마라 이거죠. 신문에 나온 거다. 이게 그걸 권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문에 나온 것이 옳지? 장동호가 이야기하는 게 옳을 수가 있느냐? 장동호가 뭐라고? 이게 서울신문에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돼지죠 뭐. 대한민국 언론 100개 중에 99개가 다 틀렸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해리스가 된다고 아주 맹신을 했어요. 그렇게 보도를 했고, 사실은 도박사들은 뭐예요? 자기 돈을 걸고 도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속을 일이 없어요. 프로 도박 사이트에서는 도박사들은 모두 7대3. 근데 이제 그 첼시라고 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막판에 조금 밀렸죠. 막판에 한 5.5대 55%죠. 그러니까 한 45% 정도로 해리스가 따라 올라갔어요. 요때.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한번 해리스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하루 전날. 그때가 이제 채시가 바짝 쫓아왔어요. 그 도박사들이 잘만하면 민주당 이 개돼지들이 결집하면은 해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려드렸죠. 그 미리. 그래서 조금 트럼프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기성 언론이 이제 장난친 거고요. 도박 사이트에서는 단 한 번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긴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트럼프의 압승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이 대표적으로 언론을 맹신하는 이 노인네들이 또 이번에 패가망신한 대표적인 이번에 선거가 됐죠. 만약에 이 기성 언론을 믿고 한겨레를 믿고 YTN 연합뉴스를 믿고 해리스가 된다고 베팅했었으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베팅했다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를 다 손절해버리고 여기 요 차트죠. 예. 막판 요 자리입니다. 다 손절해버리고 그래서 해리스가 될 줄 알고 트럼프를 손절해버리고 다 손절을 했다면 실제 산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 손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언론사들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뭘 아무 책임도 안 지죠. 그걸 믿은 여러분이 바본 거예요. 언론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했던 언론사는 나와서 사과하는 놈 한 몸을 못 봤어요. 전부 다 갑자기 또 트럼프 만세로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래 개돼지의 성향이야 원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중인 것은 결국 트럼프의 당선인을 낮게 봤다는 얘기고 많은 민심이 흔들렸다는 거죠. 여기서 못 버티고 손절을 했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저희는 이때 계속 샀어요. 계속 담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분 외에 추가로 또 물량을 더 담았습니다. 담고 어제 제가 4분의 3을 팔았고 이제 4분의 1이 남았어요. 지금. 오늘 나머지를 다 팔 얘기인데요. 뭐 수익은 지난번 30%와 남은 것도 30%가 올랐으니까 합해서 60% 정도 중간에 조정받은 것 계산하면 55% 이상 수익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에 베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혹시라도 해리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좀 나눠서 베팅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지수에다가 조금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ETF에다가 그건 이제 처음부터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었죠. 이 4대 포트폴리오 안에 테슬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거는 우리가 풀베팅 하겠다는 걸 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1, 2번은 예정대로 갔고요. 3, 4번이 바뀐 건데 2차전지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겠다고 했었죠. 코스피를 잘못 선택했다. 코스닥을 했어야 되는데 3, 4번은 어떻게 묶여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해리스 베팅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약간 이제 민주당 쪽은 그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2차전지나 전기차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역 장벽에 대해서 지금 걸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중국과의 마찰도 지금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한 무역 보복 내지는 관세 장벽 때문에 중국이한테는 악재죠, 이게 중국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저희는 테슬라로 대박이 나는 거고 여기는 쪽박 차는 거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됐으면 이게 다 대박 났을 거고 여기가 쪽박 찼겠죠.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투자한 거고 예상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저희 예상대로. 그래서 거기서 얻는 이익이 8이란 8. 여기서 보는 손실은 4 정도, 4 정도 된 겁니다. 정확히 9에 9를 이익을 얻고 4를 손실을 본 겁니다. 플러스 5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의 이익, 4의 손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탈출해야죠. 꼴찌하게 탈출해야죠. 자, 뭐 그게 대충 포트폴리오 운영 상태가 되겠고요. 11월은 초부터 바로 배당을 시작하겠네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10월 말에 배당이 좀 아쉬워도 이해해라. 11월 거 나눠서 미리 받는다 생각하시고 11월 초까지 이게 10월 말 배당인데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1월 배당이 되겠고요. 자, 현재 우린 4가지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얘는 이제 정리 중이죠. 이제 하나는 수익을 거의 완성했고, 앞으로 계속 하긴 할 겁니다, 얘도. 그럼 이제 남은 세 가지를 계속 집중 공략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게 중국 거 YINN이라고 하는 중국 거 3배 레버리지입니다. 중국 항생지수인데요. 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해리스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계속 오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3배짜리가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수익을 좀 거뒀는데 요 지점이죠. 거뒀는데요. 다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14%까지 빠졌어요. 어저께. 14%. 네. 그래서 어제 빠진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어제 요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4%까지 빠진 겁니다. 어제. 예, 어제 대량으로 매수를 들어갔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좀 얘기가 좀 긴데 하여튼 저희는 뭐 그렇게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매수 기회로 보고요. 대량 매수를 했고요. 오늘 바로 반등돼 지금 현재 플러스 12.79가 보입니까 여기? 예, 어제 손실 보고 다 만회했죠. 여기서 좀 또 큰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포트도 성공을 해가고 있어요. 요거죠, 차이나. 그래서 어제 그 흔들리지 않고 마이너스 14%에서도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도 지금 제법 큰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까지 보고해드렸고요. 세 번째부터 이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2차전지 레버리지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차, 전통차 스타일의 옹호론자란 말이에요.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시장은 되게 2차 전지들은 악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게 평균 낸 ETF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10% 가까이, 오늘도 또 추가로 하락을 또 4% 넘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지금 14%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장가에도 여기 10% 넘게 급등한 자리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해리스가 된다고 포문이 나면서 급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급락을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이시죠?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어쨌든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저기 날아가는데 2차 전지는 오늘까지 빠지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악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우리 주요 포트폴리오인데 좀 손실이 좀 많이 발생했죠, 이거는. 자, 펄펄나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개판이죠, 개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코스피에 투자를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어서 코스닥으로 바꿔 타겠다 뭐 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 현재 시황을 얼마나 현재 시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시면 K 증시는 진짜 제가 별놈의 꼴을 다 보게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나오는. 내가 뭐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이고 뭐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완전히 여의도에서 K 증시를 그냥 완전 조져버렸어요. 금융권 있는 동여의도 그리고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 둘이 아주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한국 증시를 초토화시켰는데 여의도라는 건 이제 증권사 속해 있는 여의도와 그다음에 정치인 속해 있는 그 여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 네 번째는 이제 코스닥 150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코스피에서 갈아탔어요. 그때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했었죠. 이거 너무 못 가서 코스닥으로 바꿔 타자라고 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바꿔 탔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급락을 했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대다수 구성 종목이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니까 코스닥 지수도 같이 급락을 해버려서 이건 2배의 수입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꽤 되죠. 예. 이 두 개가 지금 손실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건데요. 아마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다시 얘도 이제 당연히 반등할 것이고 2차 전지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한 것이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 쪽에도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이 회사들을 죽일 정도까지는 안 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곧 반등할 것이다. 10월 말이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 포트폴리오고요. 자, 이번에 투자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부터 2부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걸 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심법 공부를 좀 해야죠. 오늘 이번 적용한 심법이고 정치를 모르면 주식하지 말아야 했었죠. 예, 해리스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을 모르면 테슬라에 어떻게 이렇게 몰빵을 하고 중국에 몰빵을 하겠습니까? 정치를 모르면 주식하지 마세요. 이게 이번에 1번이 적용이 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속지 말자도 이번에 오늘 철저히 우리가 속지 않았죠. 우리는 언론과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당한 사람들 많죠. 테슬라 손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에 가두지 마라 했었죠. 그래서 유명인들이 나와서 그 도박 사이트 믿지 마라 했어까지. 그놈들 다 쳐 죽여야 돼요, 이번에. 자, 김영익이라고
서강대 교수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나와서 해리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좌파 언론사들. 좌파들, 뭐, 썬킴이니, 뭐, 이동영이니, 이런 좌파 유튜버들도 나와서 전부 다 해리스 된다 그랬어요. 개박살 났죠, 뭐, 개박살 났죠. 실제로 황장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보수 유튜버가 하나, 보수 꼴통 하나가 있는데, 그냥 반도 막판까지 해리스 지지하다가 요즘 쏙 들어가 잠 탔습니다. 더 영상을 못 찍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되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권위에 속지 말아라. 자기 주관을 가져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어쩌다고 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요. 그게 5번이었죠, 그게. 자, 캐시우드라고 돈나무 언니라고 있어요. 이름이 캐시우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 주식을 한 2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언니인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워낙 투자를 잘하기로 소문난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135불에서 테슬라 산 것을 대거 이번에 270, 80불 올라가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아까 테슬라 음봉 6일 연속 음봉 봤죠? 그때도 계속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도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권위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언론에 속아서 테슬라 손절하거나 또는 하방을 산 사람들, 내려간다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쪽박 찼어요. 어제 하루 마이너스 30%였을 겁니다. 그것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가 개돼지인 탓인 것이죠. 권위에 속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또 사례로서 이 존 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미리치 자산운용의 뭐 사장인가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을 이끌었으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이래놓고는 사실은 뒤로는 몰래 또 이렇게 사적 펀드 그 뭐 스토리가 좀 긴데 하여튼 좀 해서 좀 수사를 받고 한번 쭉 사라졌었죠.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슬슬 또 기어 나오던데.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면 거기서 살아란 말이지. 거기서 워렌 버핏이랑 맞짱을 뜨라는 거지. 왜 들어와서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순진한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아직 다 해상을 좀 모르는 어루숙한 애들한테 사기를 치자냐 이거죠. 지난번에 금양 빠뜨레 씨라든가 뭐 선대인 씨라든가 이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워런 버핏이랑 결혼하고 미국 가서 빌황처럼 JP 모간이고 월가 금융사 5곳을 끌어들여가지고 레버리지를 한번 일생일대 승부를 보든가. 왜 여기서 진짜 그 못 배운 사람들 눈도 안 보여가지고 댓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내가 그래서 그런 약자를 털어먹는 거를 내가 절대로 못 참아. 이런 자들이 와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미국 월가 출신이다 뭐 어떠고 출신이다 내세우면서 약자를 터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속는 놈들이 더 나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속이는 놈이야 원래 사기꾼이지만 속는 놈들이 더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속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꼴딱 정치인 누구한테 한 번 속아서 막 또 슈퍼챗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막 열광적 지지를 하면 해서 실패했어. 우리가 문재인 지지하다 실패했어. 그럼 동정심 뭐 그럴 수 있다. 2번 속으면 병신 계속 지지하면 3번째 속으면 이건 사실상 한패라고 봐야 돼요. 그 인간들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향후 일론 머스크의 향방은요. 제 생각엔 향후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장관 자리 하나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럼 또 테슬라가 급등을 하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바라고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자기 대권 도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저쪽 그 민주당 쪽은 나와봤자 지금 그 버락 오바마의 음흉한 그 흑인 놈 있죠? 버락 오바마. 자기 와이프 당선시키려고 이번에 일부러 선거도 굉장히 좀 뜨뜨미등하게 도왔단 말이에요. 최초 여성 흑인 대통령은 자기 부인 시키려고. 지가 대통령 또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강의에서도. 그랬는데, 그 미셸 오바마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훨씬 낫죠. 일론 머스크 저 같아도 여기 찍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머스크는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남아공인가 어디 이민자 출신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권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이 맞네요. 남아공 출신 이민자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도. 대권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불가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은 아마 행사할 것이다. 본인의 사업이 또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니까 또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머스크가 남들 이제 도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 원칙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권위에 쉽게 굴복하지 말고 자기만의 주관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셀프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주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죠? 뭐 백종원 얘기도 해가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또 상반된 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남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사실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데 그 원래 법칙이라는 게 그래요. 똑같은 얘기 두 개가 서로 반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걸 잘 적용, 이럴 땐 이걸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 머니 팔로잉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데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돈을 잘 버는 사람 앞에 줄을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판단 어느 정도 신뢰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큰 돈을 바팅할 때는, 저보다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부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다 베팅을 할 때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베팅을 하는 거죠. 그거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권위요소 기법에 또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5번이 맞을 수도 있고 9번이 맞을 이게 판단력이죠.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단계니 뭐니 이런 거로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명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미리 저 주식을 사놓고 이거 사라고 해서 자기가 팔아버리고 이게 스마트 머니 팔로잉 기법, 개돼지 기법을 악용한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졌냐라고 저한테 이제 묻는다면, 왜 여기다 베팅했냐. 당연히 그 스마트 머니 팔로잉 기법에서 머스크의 당연히 의견을 존중했던 거고, 그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증거는요, 머스크 외에도 두 번째 증거는, 미국의 지금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가는 유태 권력들이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서 숫자상으로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최악의 최악.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요. 이게 캐나다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아주 경제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거의 따져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급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민주당을 찍는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에이, 쉽지 않아요. 민주당 정통 지지자들조차도 다 돌아서서 지금 전부 다 차라리 트럼프가 낫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기는 쉽지가 않았죠, 사실은. 언론에서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좌우 합작으로 온통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도 마치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 구라를 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깜빡 속은 것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었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전쟁이 참 많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문제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심지어 북한까지 참전해서 지금 트럼프를 응원한답시고 같이 참전해서 트럼프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사들의 도박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따라줘야죠, 우리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도박한 쪽을 따라온 사람들은 다 졌더라 돈을 벌었겠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온 언론이 이렇게 해리스로 왜곡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또는 해리스가 굉장히 지금 열세구나. 저렇게까지 언론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세구나. 한국 언론까지 합창할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트럼프가 상당수 이기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해리스의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고작 6개월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든이 그 치매 노인으로서 너무 경제를 개판쳐놨는데 6개월 준비해서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그래서 작은 것들로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대통령들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죠. 바이든은 안 도와주는 게 낫고요. 나가서 얘기하면 헛소리만 하고요.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바마는 검은 흉내를 자기 와이프 대통령 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강의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해리스 자체가 경쟁력이 너무 약한 후보입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제가 인도계 출신이라고 했고, 또 할머니도 가짜인데 사진을 넣어서 마치 흑인인 것처럼 구라를 치고, 해리스 위로 올라가면 백인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노예를 부렸던 농장주 출신이라는 것들, 등등등등이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인 자넷 잭슨의 폭로로 다 드러나면서 너 흑인도 아니면서 왜 흑인인 척해?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더군다나 또 해리스는 마약이라든가 술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에 비해 트럼프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알만한 미국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토론 TV 토론 나와서 횡설수설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토론에서도 빵점 실력을 보여줬죠.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도저히 해리스가 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은 미친 듯이 해리스 만세를 했고 거기에 부안해동한 민주당 개돼지들을 하고 보통의 우리 언론을 보고 맹신하는 기성세들이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 세계가 망하는데 이런 식의 또 이게
뭐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는 파산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되면 나라가 평화로울 거다. 이전했다가 이 나라가 이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런 개돼지들이 잘 모르면 투표하러 가지 말고 집에 좀 계셔요. 나가지 말고. 모르는데 나가서 키워서 사진 한 표를 꼭 윤석열 찍고 오고 해리스를 찍고 와서 꼭 이 나라 망신을 시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제발 부탁인데. 모르는데도 나가 찍는 게 그게 죄를 자꾸 덤탱이를 씌고 왜 가서 윤석열 찍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드냐고.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해봐야 TV에서 본 거, 텔레비전에서 본 거 한두 줄 보고 그대로 맹신해가지고. 또 저를 보고요. 경상도 지방 사람들은요. 최재형 목사 간첩 아니에요? 이러고 물어보는 노인네도 있어요. 아직도 간첩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옳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인데 와서 함정 취재에 뇌물을 당했다. 뇌물. 나도 뇌물 좀 당하고 싶어. 나한테 뇌물 좀 받쳐주세요. 누가 좀. 몰카 좀 당하고 싶어. 나도 좀. 이 정치인들 좀 차이자 이거죠. 자, 그래서 대충 뒷부분에 우리의 신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돈을 번다고 했는데요. 자,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들이고, 그죠? 예. 7번, 8번 지난번에 조금만 했던 얘기인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프린시펄, 원리의 원리. 이기심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타적이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이기적이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인, 자기가 믿는 정치인. 내가 한번 문재인을 믿으면, 내가 한번 윤석열을 믿으면, 내가 한번 이재명을 믿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테레사 수녀같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철딱선이 없는 그 사고방식이죠. 철딱선이 없는 사고방식이죠. 정치인은 3대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 배부리려고. 우리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러다 시간 남으면 우리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입심양면하고 자기 새끼 잘 살고 아주 유명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대대손손. 옛날에 그 김종필인가요? 그 손자놈이 나와서 유튜브 찍으면서 온 몸을 금으로 다 치감아가지고 돈을 그냥 완전히 자랑하는 유튜브를 미친 듯이 찍던데 김종필이가 얼마나 해먹었으면 그 손주가 그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놨을까요? 18개 어린애가.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처음엔 변질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개돼지들은 누굴 믿으면, 특히 정치인 믿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타령 맨날. 우리 문재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유, 지겨워, 정말. 정신 좀 차립시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지지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이기적이죠. 오바마에 대해서도 제가 실체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기심은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두 놈 다. 우리 쪽은 안 그럴 거라는 그 진영 논리에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좌우 대립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 좌우에서 우리는 중립적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서 또 이 적나라하게 이 고라니 이 김미욱 씨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경청해서 좀 길는데 좌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내로남불. 응? 그래서 내가 맨날 정치인들 양비론으로 조져야 된다는 게 걔네들은 입만 열면 서민 민생 이러는 거 다 구라고 그냥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돈 권력 여자에 미친 인간들이야. 그냥 거짓말이 그냥 입에 붙은 인간들이고 그냥 연기 코스프레 하는 게 직업이야. 그 사람들은 뭐 보수? 진짜 대한민국 K보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뒤통수 잘 까고 의리 없고 말 함부로 하고 또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놈들이 정작 국회에서 싸워야 될 때 혹은 연설할 때 보면은 그냥 어버버버거리다가 예 내가요 저 아까 아니 국정감사에서 아주 그냥 국회 속기사들이 보수 쪽의 의원들 시간만 되면은 긴장을 한대잖아. 사투리 썼다 표준말 썼다가 뭐 말을 하다가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또 혼자 화냈다가 아주 유체이탈도 그런 유체이탈이 없어. 아니 정치인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지가 평소에 딕션이 안 좋고 말투가 그 모양이면 연습을 하든가. 국회의원이 연설도 제대로 못해. 표준말도 못 쓰고 또 상대편이랑 싸우지도 못해. 진짜 대한민국 보수는 그야말로 웰빙, 십선비, 무능, 의지박양 그런 이미지로 전 세계에 그냥 찍혀버렸고 그 다음에 뭐 진보 좌파 여기야말로 거짓말이 그냥 그냥 입에 붙었어.
그 다음에 사람들 열등감하고 분노 에너지 자극하는 게 유일한 정치 전략이야. 뭘 질문하잖아? 그러면 진실이 상관이 없어. 이 인간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말을 하는 게 그냥 아주 인이 배겼다고. 그러다가 또 입만 열면 자기네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뭐 젊었을 때 학생운동하다가 어떤 뭐 고초를 겪었고 어쩌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정작 누가 자기 의견에 조금 반대하든가 아니면 누가 형님들 이제 좀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우리한테도 기회 좀 달라고 또 가진 것 좀 나누자고 얘기하잖아? 그럼 바로 지가 전두환으로 빙의해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인간들 평소 행동 거지는 무슨 진보, 민주화, 평등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걔네들 나라 돈 맘대로 갖다 쓰는 거. 그리고 심지어 갚을 돈도 절대 안 갚고 버티는 거 봐. 거기다가 입으로는 페미니스트인 척 하면서 주기적으로 여자 문제로 사고쳐.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돈을 사랑하고 강남 3구에 살고 싶어하고 건물주를 동경하고 그러면서 에어비앤비든 뭐든 그런 불로소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흑수저 코스프레도 다 뻥이야.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지만 진짜 흑수저 진짜 진정한 프로레타리아는 남의 인권이나 무슨 민주주의나 누가 서민이고 아니면 약자고 그런데 관심을 둘 겨를이 없어. 정작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벅차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두 번 봤습니까?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지금 민주당까지 와서 겉으로는 반미 외치는데 지 자식은 카투사 보낸 애미. 그리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입으로는 떠들어 놓고 그 용산에 이제 미8군 부대 안까지 들어가서 카지노 하다가 걸린 놈.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용산 미8군 기지 거기는 이제 지금 대부분 평택으로 다 이전하고 이제 땅만 남아있는데 장교 숙소고 뭐 이제 다 내려가고 거기 드래곤 힐슨 같은 호텔 하나만 있어. 다른 데 뭐 식당이고 뭐 다 문 닫았어. 근데 예전에 거기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 이제 그 극장 볼링장 그 옆에 슬롯머신 그 카지노가 있거든. 그냥 장교들 와서 재미 정도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일환으로 이제 거기 슬롯머신이 있었어. 근데 어떤 코리안이 허구한 날 돈 싸들고 와서 거기서 기계 돌리는 거 보고서 누가 이제 제보를 했나 봐. 그래서 당시 이제 MBC에서 잠입 취재를 나갔다가 딱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 다른 외국 카지노 마카오도 아니고 미군 부대 안에서 그지랄하면서 뭐 미군 철수에다가 자주국방? 그래서 말하는 그 카투사 내부라는 거는 이제 추미애로 추정되고요. 돈 안 받고 버티는 382 운동권 출신이라는 놈이 이 김민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말 못하고 소리 빡빽 지르고 말 버버버대는 거야. 뭐 민주당이나 다 똑같죠. 예, 우리 검사 출신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조국 당의 모 여자 국회의원도 뭐 되게 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검사인데 뭐 말하는 거 보면 막 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듣기 거북해. 남편이 또 사모펀드로 한탕 해먹은 또 비리 검사 출신이잖아요. 군철수를 외치면서 그 자기 새끼는 사립학교나 외고 성먹고 이렇게 유학까지 보낸 뭐 유시민 이야기하는 경우 그냥 유시민만이 그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미국을 숭배하는 마음은 민주당이 말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모두가 이해할 때 모든 언론사가 해리스할 때 혼자 아니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 정확한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9번은 아까 했죠. 예. 이거 9번과 이건 서로 배치된다. 5번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다라고 하죠. 권위 있는 기관과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또 굴복돼서도 안 되니까 되게 어렵죠. 이번 같은 경우는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였죠? 바로 도박사들이에요. 도박사들은 따르대. 그죠? 도박사들은 우리가 믿대. 기성언론이라는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어야 올바른 투자가 된 거가 맞겠죠. 도박 사이트를 믿었어야 되는 거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성언론을 맹신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도박꾼들이 몰아라가 되고 그래도 이거 텔레비전에 YTN에 나온 건데 해리스가 이긴다더라. 이런 놈들은 이제 또 개돼지죠. 또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9번 기법이나 이 권위 호소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레임 기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반대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딱 20분만 놓고 있는 항상 26분 됐네요, 지금. 자, 일단 남아있는 거 우리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정리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1번은 크게 우리가 성공을 했고요. 이제 2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도 우리가 크게 수익 낼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3, 4번 지금 고민입니다, 여기가. 이걸 정리하고 그냥 다 이걸로 2번으로. 그래서 제가 왜 한번 중간에 1, 2번으로 몰빵한다는 생각도 했었었죠, 중간에. 이렇게 할지 조금 더 지켜보고, 왜냐면 이제 이틀 됐으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우리 법칙 중에 10번이 그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이 없으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충격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강도를 당했거나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걸 잊지 않고 계속 그게 유지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괴로워서.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자기 방어, self defense mechanism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자기 방어 기전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에 까먹는다는 것이. 근데 이게 때로는 좋기도 한데 때로는 나쁘기도 하죠. 지난번에 왜 해리스 지지하는 민주당 개돼지들 많죠, 우리나라도. 해리스가 왜 문재인과 악수하면서 기억나죠? 사건. 동양인 차별 의식이 있어서 해리스가 어디 미개한 동양인하고 내가 손을 맞잡아 하면서 바로 손에 세균 묻었다고 마주치면 손을 닦던 장면이 노출돼서 그때 한번 민주당 지지자들이 발칵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알면서도 지금도 해리스 만세를 외치는 거죠. 이 민주당 개돼지들이. 그렇게 잘 까먹어요, 인간은. 잘 까먹었습니다. 박근혜를 그렇게 감옥에 넣고 38년을 구형한 게 윤석열인데도 지금도 윤석열 만세를 하잖아요. 그 사실을 다 까먹고. 인간은 원래 이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지 지금 이틀 됐죠. 당선된 것도 아니에요. 당선에 취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금 지레 겁먹고 지금 미리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대통령인 게 너무 당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실이 새카맣게 잊어버려지면서 길어야 일주일 제가 보기엔 그 영향력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 4번 아까 배팅한 거예요. 10번도 그 원칙 중에 하나, 우리 신법 투자 원칙 중에 또 하나니까 또 하나 챙겨두시고요. 자, 11번에 우리가 꼭 또 바로 잡아야 될 생각은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을 다뤘던 영화 그 변호인에도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자꾸 이 노땅들 60대, 70대, 80대들은 자꾸 이게 그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을 옛날 왕으로 자꾸 생각해서 봉건 시대의 왕.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머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고치시든지 차라리 그냥 국민에게 포기하시든지. 나라 망치는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경상도 쪽에 그 노인네들, 그냥 잘못해도 무조건 지지해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 전라도도 똑같습니다. 광주 그냥 80대 노인네를, 박지원이죠. 세계 최다 득표로 몰표 당선시켜주고 정신들 못 차려요. 이 노인네들 진짜. 파란색만 보면 미친 듯이 찍어주고 빨간색 보면 찍어주는 이 개돼지들이 존재하는 한 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댓글도 하고 항의 전화도 하고 해서 딴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금투세 폐지되는 거?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금투세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는 한 번쯤 본인도 자기 객관을 통해서 그래 내 생각이 틀린 거 아니야. 금투세가 뭐가 이상한 건가? 왜 이렇게 반대들을 하지? 아니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지. 이런 내 초등학교 같은 내 생각이 틀린 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지. 한 번쯤은.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할 때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이거 못 버리면 진짜 이거는 정말 꼴통. 꼴통이 꼴통.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폐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고 베팅을 해야죠. 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투자가로서 정확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인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금투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성향이 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중립적이거나 중간을 택하면 항상 칭찬을 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대지 않고 조용히 중간적인 입장만 취하면 저 사람 참 괜찮다, 인품이 착하다 이런 소리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굴뚝산업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 이야기예요. 지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우연히 봤는데 뭐 굉장히 예쁜 여자인데 러시아인가 어디 여자인데 보니까 친구가 우연히 사진 하나를 찍어서 올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화제가 되면서 세계 뭐 4대 미녀가 되면서 막 팔로워가 600만 명이고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홍보해서 자기를 중간이 아니라 늘 자기를 홍보를 한다. 홍보. 나대고 응? 자기 외모를 잘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시대라면 지금 시대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드러내줘야 돼요. 유튜브에. 그래야 그것을 지지하는 시대인 거예요. 가만히 있고 겸손한 것이 무조건 이게 항상 이제 겸손이 미덕이라는 거지. 응?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히 해서 좋을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옛날식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계속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헛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 시대가 바뀌었어요. 호불호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가족 모임이나 뭘 하다 보면 정치 얘기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른 얘기 하자고 이렇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데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뭔 얘기할 겁니까? 뭐 스포츠 얘기할 거예요? 전두환 때처럼 프로야구 얘기하면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속아 넘어가실 거예요?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아빠 엄마는 뭐 했어 그 당시에.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윤석열 퇴진운동 안 하고 이재명한테 채찍질 안 가고 뭐 했어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그러세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인 것이, 그것이 겸손하고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야랑 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중립은 최악입니다. 안 하는만 못해요. 중립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를 설득시켜 나가고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있다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다. 아니 이런데도 왜 저와 함께 하시는 70년대생 형님들, 50대 형님들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 우리라도 좀 진짜 분연하게 일어서야 돼. 아니 사실 70년대생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10년 단위로 쪼개면 인구수가 제일 많아, 70년대생이. 근데 절반은 운동권 형님들 치다발이 하느라고 정신없고 나머지 절반은 MZ세대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그냥 보신주의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이제 70년대생이 짧게 하다 보니까 또 길게 됐네요. 이 정도에서 자르고 또 다음 기회가 될 때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처음부터 반복해서 한번 쭉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서 자기 다음 투자에 있어서 스스로 투자 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성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